자, 오늘은 바로 지난 강좌에 이어서 인간의 어떤 행동, DNA적으로 갖고 태어났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맞다면, 물론 진화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석기와 신석기, 타제와 마제석기를 했는데, 오늘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건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부분으로 하는 어떤 서포팅, 그래서 지지하는 그러한 주장으로서 조음기관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61과 62, 63을 보면 알겠습니다. 특히 62페이지에 또 리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의 잘라내기와 깎아내기를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이러한 조음기관,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조음기관이 인간이 언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련해 주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63페이지에 위에 보면 단음성 경로와 이중음성 경로입니다. 영어로 one vocal track과 two vocal tracks가 되겠죠, 사실. 근데 vocal track이 이제 우리가 형용사를 보면 one vocal track structure, 오른쪽은 two vocal track structure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물과 어린아이 같은 경우, 아직 아기들이 태어나는 경우에 아기들은 누워만 있기 때문에 입과 성대가 거의 일직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자라서 기어다녀도 마찬가지죠. 동물들의 경우 기어다니면 고개가 턱이 앞으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입과 이 목을 통해서 폐가 거의 약간의 굴곡은 있겠습니다만 직선에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서게 되면, 다시 얘기해서 직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됐을 때는 직립의 경우에는 방금 얘기한 일직선보다는 완전히 한 부분이 꺾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목을 가만히 보면 입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목으로 꺾어져 직선으로 내려오고 수평과 수직 상관의 관계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양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교재 63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물론 영어로 쭉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밑에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코 부분, 이거 그림에서 조금 그림이 좀 해부해서 좀 보기는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nasal covered cavity, cavity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강입니다. 구강과 oral cavity, 그래서 구강, 여기서 비강과 구강의 공간과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여러분이 트래키아라는 게 있습니다. 트래키아는 우리가 쉽게 밑에 보면 밑에 설명이 있죠. 기관, 그래서 공기가 흘러가는 관입니다.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기역자 모양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꺾어졌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꺾어진 모양은 90도에 가까운 모양인데, 동물들을 놓고 봤을 때 이와 같은 구조를 찾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영장류의 경우에 이제 많은 시간을 이렇게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과 유사한 걸 보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가만히 영장류들을 들여다보면 특히 턱 부분을 봤을 때 침팬지도, 원숭이부터 침팬지부터 그 다음에 고릴라, 오랑우탄도 맞으면 굉장히 턱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입이 거의 어떻게 수직이 아니라 약간 수평으로,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삼각형의 소위 직각 삼각형을 놓으면 약간 빗금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부분의 모양에 흡사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보다는 좀 더 수평 쪽으로 구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만약 이런 영장류, 우리가 유인원이라고 하는데, 좀 더 세월이 흘러서 이들도 상당 기간에 만약에 진화를 더 겪어간다면 알 수 없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느 시간에 어떻게 될지는 뭐 진화를 놓고도 우리가 몇 년 만에 된다는 말을 지금도 누구도 하진 못합니다. 수세기 또는 뭐 수만 년의 시간을 통해서 된다는 말은 합니다만, 언제 어떻게 어느 기간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란 말은 누구도, 어느 학자도 딱 꼬집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석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간의 두개골, 다시 해서 인간을 약 한 50만 년 전으로 생각하면,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인간인지 아닌지 사실 놓고 보면 헷갈리지만,
사실 많은 부분을 조사해 보면 지금의 인간과 유사함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직립원인, 호모 아빌루스니 뭐니 여기에서 직립원인에 가까운 이러한 어떠한 지금의 원숭이하고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그와 같은 구조를 소위 이런 화석 인류학자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그림 잠깐 그림이 아니라 63페이지에 그 3312의 밑에 호미니드, 사람과 유사한 동물, 다시 얘기하면 유인원에 그래서 원숭이류의 동물들과 구분하려고 하는 그러한 용어적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 페이지 64페이지에 화석 인류들의 일반적인 진화적인 순서는 많은 점에 살아있는 영장들을 닮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오스트랄로 이런 식으로 피테쿠스가 개들과 함께 한다. 그래서 소위 최초의 인간을 얘기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밑에 여러분 이건 꼭 아셔야 되는 게 인간의 목소리의 경우에는 퍼먼트라는 현상이 분명합니다. 이게 우리가 음향음성학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로봇 같은 경우 인간의 목소리를 내게 할 때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서 그걸 전자 기호화시켜서 녹음해서 찾아가지고 그 패턴을 잡아가지고 거꾸로 로봇이나 어떤 기계 쪽에 보냄으로써 인간과 유사한 목소리를 냅니다. 포먼트는 사람마다 또 독특함을 갖고 있어서 그 목소리가 지문처럼 손가락의 지문처럼 그 사람을 확인하는 아이덴티티를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함, 이것은 바로 아까 기억자의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쓰면서 직립원인 여러분들이 65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그 첫 번째 주요한 변화는 호모 에렉투스, 이렉트란 말은 똑바로 쓴다는 뜻, 어깨를 폈다, 허리를 폈다 뜻이거든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 유와 구강 다음 단락에 두개골 기부의 각각 부분이 미소 수술에 의해서 증가될 때 후두는 다시 얘기하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목구멍 후두라는 게 이 목을 얘기해 목이 처음에는 굉장히 위로 올라와 있다. 응애 할 때는 굉장히 높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소위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목소리가 굵어지고 낮아지고 이런 얘기들이 그런 부분의 발달 과정과 아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다음 단락의 아래쪽 후두 위치는 아마도 호기란 말은 이제 공기를 내쉬고 들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유용하게 해줄 수 있는 구강호흡을 용이하기 위해 진화했을 것이고, 그래서 구강호흡이 뭐냐면 이게 내려감으로써 어떻게 되면 공간을 더 마련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같은 공기량을 가지고 다양한 말을 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기저를 마련해 주었다. 기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달된 과정들이 소위 이제 다음 페이지 66에 그 아프리카 브로큰 힐 좌석인데 소위 우리가 현대 인류의 시작을 우리가 아프리카의 케냐 정도, 이디오피아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화석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 인간 호모 세피엔스를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67페이지에 보면 그 두 번째 단락에 다윈이 제안했던 이론과 같이 화석 인류, 호미니드 안에 인간의 초후부 성도의 그 초후부란 말은 이제 목구멍을 얘기합니다. 그 바로 우리 목청 바로 윗부분을 얘기하는데 우리 남자라면 이제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죠. 태어난 바로 윗부분을 얘기합니다. 바로 인간의 언어를 위한 필수적인 언어의 자발적인 제어를, 그러니까 어떤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빠른 운동 명령도 수행하는 뇌, 이걸 움직이기 위해서 뇌가 발달되는데 그게 특히 좌측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만이 왜 언어를 갖게 됐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도라고 그러죠. 소리를 내는 이 기관의 어떤 독특한 구조로서의 발달 과정은 아까 그게 DNA에 있다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DNA에 의해서 언어를 갖는 것은 외연적인 측면, 내부적인 측면 말고 외연적인 측면, 아주 조건의 부분이죠. 신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작용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의 본능 중심의 언어 이론, 인간의 어떤 독특함, 유일성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외적 서포팅 어떤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68페이지부터는 요 다음 강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